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4일 현충일을 이틀 앞둔 월요일 오후 5시를 넘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면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모이자 현충일 오후 1시 광화문 교보 앞. 경제 파탄 뒤로하고 김정은 구하기에 충성을 다하는 이상한 대통령 이대로 두어야 하나요? 자유민주회복 국민총궐기대회 6월 6일 5호선 광화문역 3, 4번 출구 연사 이동복 강철호 송영선 김은구 김경재 김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대표 박관용 외 6인 고문 김동길 교수 노재봉 전 총리. 6월 6일이 현충일인데 현충일은 원래 노래도 부르지 않고 술도 팔지 않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호국 영령들을 기려야 한다. 이런 정신인데 이날은 시위를 하겠답니다. 시위를 하겠다는 것은 현충일에 바로 기려야 할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게 생겼다. 지금 헛되게 생겼다. 경제는 파탄되고 대통령은 김정은 한국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김정은 안전에 더 신경을 쓴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발표된 국무총리의 담화문에서도 6.25 남침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그냥 6.25 전쟁이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호국 영령이 왜 돌아가셨느냐. 6.25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를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국무총리에게도 그냥 전해져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현충일을 기념하느냐, 왜 기념하느냐가 허리멍텅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집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이자 현충일 오후 1시 광화문 교보 앞. 지난 5월 11일에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런 집회와 관련 있는 충고라 그럴까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 의견 제시 내용이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수는 늙은 사람들의 전유물인가? 집회와 시위는 자유시민이 하는 것. 제발 군복 입지 말고 군가도 틀지 말고 성적이나 트럼프 사진을 흔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찬반이 많았습니다. 찬반. 제가 이 글을 읽고 우파적 인사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거기도 찬반이 많았습니다. 찬반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칭찬만 받는 글, 비난만 받는 글보다는 칭찬도 받고 반대도 긍정한 그런 글이 좋은 글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을 일으킵니다. 논쟁을 일으키면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토론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어떤 합의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점이 없더라도 저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나도 좀 생각을 달리할 면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한 목소리만 나오면 그건 전체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고 그거 참 적절한 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최보식 선임 기자의 보수는 늙은 사람들의 전유물인가 이런 이 최보식 기자가 워낙 글을 아주 감칠나게 쓰는
쓰는 글이니까 이걸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또는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잘 지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어떤 조직도 젊은 세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길러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보수의 가장 큰 고민은 젊은 세대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끌어들이지 못한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만들어지면 역할의 성격과 상관없이 전직 경력이 화려한 노인들이 제일 앞줄의 감투를 차지한다. 나이와 과거 관직 순에 의해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80대 노인이 지시하고 50대, 60대는 애 취급받으며 움직이는 시스템이 된다. 보수가 정말 나라 걱정을 한다면 후배들을 키우고 그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한다. 자신은 뒤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보수 조직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가고 성공할 수 있다. 누구보다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을 텐데 막상 매스컴에 소개되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자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자신들이라고 하면 이 노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란 듯이 독주하는 정권에서 보수의 견제 역할은 더욱 요구되지만 현실에서 보수는 더욱 고립되고 있다. 한 달 반 전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의 외부 참석자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지난 3.1절 때 난생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 등에 운집했는데 언론에서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촛불 집회 때는 실시간 보도한 것과 비교되어 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다른 의견은 언론이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것은 대중적 인기가 없고 흥미가 없어서 아닌가. 쓸모없는 집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둘 다 정확한 지적이다. 여전히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이미 관심을 끈 지 오래됐다. 지나가는 젊은이들과의 성강이, 취재진에게 욕설, 경찰들과의 다툼 등 불미스러운 사건만 일부 인터넷 매체에 보도되고 폭력 행위가 반복돼 경찰이 대응책을 놓고 골머리 앓고 있다라는 식의 제목이 달려있다. 이런 잊힌 보수 집회 현장에 간혹 나가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많다. 살아온 경험에서 비롯된 이들의 나라 걱정이 왜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는가? 왜 이들은 자신들끼리 고립되는가? 주최 측은 현재의 집회 방식과 행태에 훨씬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만 참견하겠다. 보수 집회에 제발 군복을 입지 말았으면 한다. 군복을 입고서 손자 또래 경찰과의 실랑이를 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다. 집회와 시위는 자유시민이 하는 것이다. 군은 정치 중립이고 군복도 그런 선에서 대접해 줬으면 한다. 군가도 가능한 틀지 말았으면 한다. 보수 집회에 성족이나 트럼프 사진을 제발 흔들지 않았으면 한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젊은 세대에게 보수는 마치 주권의식이 없는 사대주의자처럼 비친다. 요즘은 이스라엘기까지 등장하고 있다. 태극기로도 충분하다. 이런 집회를 통해 보수가 배타적이고 왕과 노인 집단으로 비치면 나를 위한 그 충정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여기서 지적하는 게 성족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군복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군가도 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화두로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화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찬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보수라기보다는 막 우파적인 인사들 또는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최보식 기자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대충 그 말은 맞다라고 찬성이 많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성조기를 들지 말자. 성조기를 들지 말자 하는 데 대해서는 우파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도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걸 뭐 과반순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2004년에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우파 진영 안에서 그 자리에 성조기를 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조기를 드는 것은 한미동맹이 약화되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든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가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특별한 집회일 때만 성조기를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탄핵 반대를 외칠 때 성조기를 들면은 이미 보수적인 사람들은 반기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나 중도적인 사람들이 그 집회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왜 탄핵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우리끼리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미국에 의존하느냐. 그럼 미국이 내정 간섭하는 이야기냐. 이건 안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우파는 사대주의자다. 이렇게 공격할 빌미가 제공되는 것이고 외국에서도 별 전례가 없죠. 미국에서 애국 집회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들지는 않죠. 그래서 이 성조기는 특별한 경우는 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성조기는 한미동맹이 고귀한 것이지만은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면 안 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과 의존은 다릅니다. 미국의 핵 문제 해결을 의존하고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정은 정권을 팔을 비틀어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는 자세로는 우파가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국방을 처음 외친 박정희 대통령도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의미는 북한이 단독으로 남침하면 우리 군이 단독으로 맞서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이 소련 중공의 도움을 받아서 남침할 때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야 한다. 이게 나의 자주국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조기를 들면은 국내 문제에 대해서 성조기를 들면은 그것은 미국 의존으로 비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우파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옷을 깨끗하게 가능하면 넥타이까지 메고 나오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 시위라는 것은 일종의 미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위는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위자가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결연하게 보여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결국 선악 판단을 한다든지 할 때 결국은 어디로 귀착되느냐 하면은 미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파의 미학은 뭘까요? 그건 애국심일 겁니다. 그리고 기율입니다. 질서입니다. 상무정신 같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 집회도 정장을 하고 넥타이까지 딱 메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는 게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회는 보기 좋아야 합니다. 보기 좋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단상에서 내려다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플러스 정장을 하고 연설도 아주 정리된 연설을 하고 문학적인 아름다움도 가해지고 하면 어떨까?
태극기로 충분하다는 이 조보식 기자의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